저는 건강기능식품 건강하게 선택하기라는 숙제를 받아서 불이 나게 만들어 봤습니다. 26살 때부터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의 임상을 했어요. 굉장히 그 약이라는 물질을 오랫동안 다룬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선택하기 이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뭘 먹으면 좋나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선택을 여쭤보시는데 저는 선택하기 이전에 자신의 몸에 대해서 좀 알아라. 내 몸을 알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답정 너를 보내요. 알아서 주세요. 근데 그게 절대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제품 선택하기 전에 이분의 상태를 뭘 보냐면 이분의 혈액의 항상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 제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평생 많이 하는 말이에요. 뇌도 세포고 다 세포인데 세포는 또 하나의 우주예요. 그 안에 생로병사가 다 들어있어요. 세포는. 자,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잖아요. 자, 세포는 뭘 먹고 살까? 피를 먹고 살아요. 혈액을 먹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단세포가 아니에요. 다세포예요. 단세포는 아메바. 딱 한 가지의 세포. 근데 우리는 세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 세포들끼리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소통이 잘 돼요. 모든 질병은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 어쨌든 세포가 고장이 났어. 그 세포를 고치려면 혈액이 충분해야 돼요. 그게 어디 세포이든 간에. 이건 체질에 따라 달라요. 그 집안마다 폐가 나쁜 집안이 있을 거고 집안마다 간이 나쁜 집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마치 생긴 모양 집안마다 눈이 작게 태어나는 집안이 있잖아요. 코가 높이 태어나는 집안 이렇게 닮잖아요. 장기 모양도 그래요. 폐가 큰 집안이 있고 간이 큰 집안 달라서 그게 어디냐에 따라서 쓰는 약이 다르기보다 그 이전에 치유를 하려면 혈액이 있어야 돼요. 혈액.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람한테 혈액이 충분한가부터 봐요. 일단 우리가 뭐 서울을 오늘 걸으셨죠? 걸으려면 일단 배가 고프면 안 되잖아요. 일단 잘 먹어야 가지 안 먹고 가면은 가다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세포도 혈액의 양, 그 다음에 혈액의 질을 봐요. 그 서울까지 가는데 기름을 만땅 채워야 되는데 나쁜 기름으로 채우면 안 되잖아요. 매연만 나오고 효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혈액의 방향성을 봐요. 자, 우리 몸이 다세포잖아요. 뇌가 이 세포들 간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건가를 결정을 하는데 자,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이 많아. 그러면 뇌는 혈액을 위쪽으로 올려요. 근데 여러분이 걷잖아요. 혈액은 일정하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혈액은 일정한 텐데 혈액의 방향성 측면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걷게 되면 자극에 의해서 혈액이 밑으로 가요. 뇌가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고 고민만 하니까 혈액이 뇌로 몰려요. 자, 그럼 혈액이 뇌로 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액을 많이 소모하는 곳에서 가장 많은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울이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서울이 가장 오염물질이 많겠죠? 그래서 뇌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뇌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혈액이 양이 부족해 보이면 혈액을 늘리는 쪽으로 영양제를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 혈액의 질이 나쁘다. 혈액의 질이 나쁜 것을 요즘 하는 많은 말이 해독이죠, 해독. 아, 이 사람 나쁜 걸 걸러주는 쪽으로 영양제를 선택을 해드리고요. 이 사람 혈액의 방향성이 너무 위로 몰려 있어. 너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과 두려움이 많아. 그러면 혈액을 밑으로 내리는 그래서 소통을 하게 하는 그런 영양제를.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런 걸 모르고 영양제를 선택할 때 오류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혈액의 양. 혈액의 양을 우리 혈액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소금입니다. 소금. 혈액은 짜요. 혈액 드셔보셨어요? 응.
혈액 맛은 보잖아요. 이렇게 피맛 안 봤어. 입술 깨물면은 그러면은 피맛이 느껴지는데 피맛이 예, 약간 짭짤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짭니다. 콧물도 짜고 눈물도 짜고 소변도 짜고 땀도 짜고 다 짜요. 다 짜기 때문에 왜 짜겠어요? 소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혈액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혈액의 조성은 바닷물의 조성하고 같대요.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무조건 맞는 게 식염. 왜냐하면 의사들이 아는 거죠. 감기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입원만 하면 무조건 소금물을 마치거든요. 왜? 아, 일단 혈액의 양을 늘려놓으면 치료에 반절이 되는구나. 이걸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달아놓으면 쉴 수 있잖아요. 억지로. 쉬게도 하려고 달아놓기도 하지만 일단 치유의 근본은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하려고도 물이 있어야 되고 농사를 지려고 해도 물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생명, 치유의 근본은 물이기 때문에 물을 확보해야만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저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짜게 먹어야 되냐? 고염식도 안 돼요.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뭐든지 그래요. 생명의 이치나 삶의 원리나 마음의 원리나 다 똑같아요. 너무 짜게 먹으면은 홍수, 너무 적게 먹으면 가뭄이에요. 촉촉하게. 그래서 물은 저는 우리 나이에는 다 제가 국물을 많이 먹으라고. 맵고 짠 국물이 아니라 있죠. 해장하는 국물, 지리, 맑은 국물 있죠. 그런 거를 따뜻한 국물을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 물 많이 먹어라 이 소리는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정수기에 있는 다 걸러진 물로 금붕어 키울 수 있나요? 못 키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용질, 영양 그 없으면은 못 키워요. 우리 세포를 못 키워요. 쉽게 말해서 이런 분들은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저염식을 하면서 붕어처럼 2리터씩 물 먹는 사람들은 다 아파요.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여자들은 두통약을 달고 살고 소화제 달고 살고 생리통을 달고 살아요. 왜? 소금은 없는데 소금이 중요한 이유는 소금이 있어야 혈액을 못 빠져나가게 삼투압이라는 원리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소금이 없는데 물만 많이 먹으면 오줌으로 소금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내 몸속에 소금이 없겠죠. 들어오진 않았는데 자꾸 소변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럼 혈액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혈액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안 만들어져요. 소화액이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소화 효소라는 형태로 몇 리터씩 나와야 돼요. 9리터 이상. 나왔다가 다시 제흡수가 돼요. 혈액에서 오거든요. 안 나오니까 저염식 하면서 붕어처럼 물 드시는 분들은 다 소화불량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소금이 약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화 효소제를 사 드신다니까. 안 되겠죠. 헛돈이겠죠. 요런 식으로 나한테 혈액에 양이 있나 없나 요것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가 혈액의 질이에요. 이건 해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해독 뭐 또 그 무슨 주스 있죠. 해독 주스. 아니 밥하고 김치만 먹고 하는 할머니들이 해독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독한다고 그분들도 다 같이 해독을 해가지고 고칼륨 혈증에 걸린다니까. 해독이 누구한테나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걸릴 게 많은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요런 사람들이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무조건 다 해도 이거 말이 안 돼요. 혈액의 질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걸릴 게 많은 사람들만 걸러야지 쓸데없이 풀 좋다고 막 걸르면은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제가 어떤 분이 오셨는데 진짜 식단이 풀 위주인데 또 해독 주스를 드시고 있어서 부정맥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독 주스 못 드시게 하고 풀 대신에 고기 드시라. 단백질 드시라. 이게 제 처방이었는데 그래서 협심증 양이 많이 줄으신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한테 필요한 걸 먹어야 돼요. 자, 세 번째가 혈액의 방향성입니다. 혈액의 방향성. 인간의 몸은요, 생존을 위해서 존재해요. 생존. 생존이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내 몸에서 이화 반응이 일어나. 이화 반응이 뭐냐면 다 태우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육도 녹이고 뼈도 녹이고 다 녹여가지고 뇌에다 혈액을 몰빵을 해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방향성. 아이한테 용돈을 줘요. 근데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 없이 돈만 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게임으로 다 써버려요. 나중에 보면은 내가 너 언제 게임하라고 돈 줬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돈 줬지? 방향성. 그래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한테 홍삼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뇌로 혈액이 몰빵을 합니다. 열이 올라가 버려요, 뇌로. 그 혈압은 더 오르고 스트레스에 더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모든 걸 녹여버려요. 제일 최악인 경우 남편이 맨날 힘이 없고 기운이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남편이 사업 때문에 접대를 해야 돼서 술을 매일 먹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런 직업 있잖아요. 자, 술을 먹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술 먹으니까 해도 가려고 기운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한테 홍삼 주면 예? 여러분은 2번 결혼할 수 있습니다. 간이 타버려요. 술도 간으로 가고 홍삼도 간을 쥐어짜서 혈액을 다 뇌로 몰빵하니까 술 먹고 홍삼 먹으면 그 다음날 출근은 하죠.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게 최악이에요. 나는 남편을 사랑해서 홍삼을 아침마다 챙겨줬는데 그게 오히려 남편에게 뇌출혈을 유발하는 그런 약이 돼요. 그러니까 혈액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삼을 먹으면 공부를 잘해요. 집중을 잘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뇌로 혈액이 막 몰빵을 하니까. 근데 하초는 계속 혈액이 안 갈 거 아니에요. 혈액은 일정하잖아요. 내가 만드는 혈액은 일정해요. 근데 그걸 어디 뇌에서 다 써버리면 손발로 갈 건 없는 거죠. 그래서 홍삼을 먹으면 일단 처음에는 손발이 따뜻합니다. 나 계속 먹게 되면 손발이 차가워져. 왜냐? 혈액이 일로 다 갔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균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이 40에서 50대라고 들었거든요. 이 나이에 그러면 어떤 영양제가 가장 중요하냐고 이제 많이 질문하는데 저는 혈액 순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세포기 때문에 세포와 세포 간의 소통이 되려면 혈액이 졸졸졸 흘러야 되는데 혈액 순환 이전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무조건 혈액 순환제만 찾는 게 아니라.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치질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하셨는데 그 치질이라는 게 정맥류입니다. 일종의 정맥의 혈관이 약해서 그러니까 정맥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 기넥신 먹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기넥신은 혈액을 맑게 해주는 항산화제인데 모양이 보세요. 기넥신 은행잎이잖아요. 은행잎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뇌를 이렇게 항산화시키는 기능이 활발해요. 기넥신 아무리 먹어도 정맥류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곡 보시면은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으면 어때요? 길을 만들고 가버리죠? 혈액 순환 이전에 혈액의 양을 보셔야 돼요. 혈액이 많아버리면 혈액 순환제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돕니다. 물은 길을 만들어요. 물이 가는 곳에 문명이 일어나잖아요. 혈액의 양이 없는 상태에서 혈액 순환제를 먹어버리면 공회전이 일어나요. 마치 기름이 없는데 엑셀을 밟아버리면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가 근본인가를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증상이라고 해요. 신호예요. 현대의학은 100년도 채 안 됐잖아요. 페니실린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화해 왔고 그래서 현대의학 덕분에 인간의 수명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 현대의학의 단점이 뭐냐면 근본을 잘 못 보고 분리해서 보고 증상을 없애는데 아직까지 멈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려우면 왜 가려운지를 봐야 되는데 가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면 왜 통증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통증을 없애느냐. 염증이 있으면 왜 염증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염증을 없애느냐. 항생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이게 3대
우리 그 현대의학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들인데 그 이전에 근본을 보는 게 바로 저는 혈액의 양과 질과 방향성을 보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부터 한번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0년 넘게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몸의 소리보다 더 사실은 중요한 게 마음의 소리다. 몸의 불균형은 증상으로 나타나고 마음의 불균형은 제가 살펴보니까 감정으로 나타나. 내 안에 역동들이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외로워. 요것들을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저는 요즘 마음의 불균형, 마음이 보내는 정서적 신호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소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환자분들하고 같이 많이 고민하는데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면 우리 호르몬들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화 반응이 막 생긴다 그랬더니 다 녹여버려요. 아무리 뭐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다 갔다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다 써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편안하면 그때는 우리 호르몬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어떻게? 동화 반응. 뼈도 만들고 혈액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그래서 이 마음의 부정적 정서들을 잘 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골다공증이 와. 진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균형을 어떻게 잡게 도와줄 것인가. 제가 약사, 저는 물질을 다스리는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질은 도구일 뿐이구나. 그냥 도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먹는 건강식품, 또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처방만 있어야만 구입하는 전문 의약품,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있어야만 내 몸이 낫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내가 적정히 취하는 거고 사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몸의 균형이 틀어졌다는 건 증상으로 알 수 있어요. 뭐 어디가 아프다 이것도 균형 틀어진 거예요. 어디가 가렵다 이것도. 피곤하다는 만성 염증이에요. 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할 귀중한 신호예요. 피곤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피곤을 카페인으로 회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암에 노출될 수 있어요. 만성 피로의 끝판이 암이기 때문입니다. 피로를 정직하게 돌보셔야 돼요. 또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정 편식이 심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서러운 게 너무 싫어서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 억압된 아이들이 나중에 무의식으로 녹아들어서 내 에너지 흡혈귀가 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건강식품을 잘 구입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몸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자.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